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온 신동곤 상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DNS를 통한 기업 내부의 보안 강화를 잡았고요. 사실 아카마이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1998년부터 CDN이라고 하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로 굉장히 유명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그리고 웹 시큐리티, 그리고 디도스 방어, 그 다음에 DNS 방어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많이 그 보안 쪽에서 또 역시 지원을 해드려 왔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딱 봤더니 앞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있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제 기술적인 얘기나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들고 나오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물론 제품 하나 그 중에 DNS에 관련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 있는 부분의 제품 하나를 들고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 보안의 트렌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몇 년 전만 해도 디도스가 가장 큰 화두였었죠. 뭐 몇 테라 BPS냐, 그리고 이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스크러빙 센터들이 나오고 뭐 프롤렉식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을 이제 좀 막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해커들도 지능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뭐 APT,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트레시나 아니면은 랜섬웨어 그리고 멀웨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격의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뉴스 아니면 매체들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트렌드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도스에 대한 기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보통 내부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그 뒤에는 어떤 해킹을 통한 침투나 멀웨어가 있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의 주제를 외부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격하는 디도스가 아닌 기업 내부의 보안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컨텐츠는 멀웨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바이러스죠. 예전에는 그 거의 대포 뭐 아니면은 그 전투기 이런 거 놓고서는 디도스처럼 전면전을 하다가 이제 점점 첫 버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심지어는 화생방 전 비슷한 그런 생물학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멀웨어를 통한 공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내부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경로로 멀웨어가 침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저희가 마케팅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들 뭐 다른 기관들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카마이는 어떤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어떤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 장표에는 그렇게 기술적이거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서 쉽게 그냥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림 이렇게 많고 시원시원하죠. 글자도 없습니다. 일단 장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저희가 일을 하는 장소는 더 이상 사무실로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직원 중에도 저 잠깐 커피숍에 가서 일 좀 하고 올게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는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쓰고 있고 USB도 돌고 다운로드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 너무 많은 인터랙션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공항에 그 출장을 가느라 공항이나 이동 중에도 저희가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경로들을 저희가 다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테두리에 어떤 장치를 해놓고 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검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고요. 뭐 그 위에 하나 더 얹자면 VPN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거를 계속 감시를 했는데 어려운 점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멀웨어도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감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보통 CNC 서버라고 얘기하죠.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나쁜 서버들 통신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잠시 있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시간이 되면 통신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 보안에 관련된 DB들을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자, 다음을 보시면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51%라는 숫자, 기업 데이터 유출이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데이터 유출을 하는 51% 정도
여기에 멀웨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데이터를 유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디도스처럼 그렇게 무작위로 때려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APT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면 어떻게든 직원의 PC나 디바이스들을 감염을 시켜서 정보를 빼내지 않으면 기업의 데이터를 유출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방어를 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기업들이 쓰는 게 평균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비 사야죠. 그 다음에 뭐 CISO나 그 밑에 휘합 그 부서 직원들 다 교육시켜야 되고 새로 나오는 그 DB 업데이트해야 되고 이 정도의 금액을 쓰고 있지만 재밌는 거는 68%의 기업들이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정적인 임팩트를 받을지는 별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직원들을 믿는 거고 이 인사이드는 굉장히 안전한 동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데이터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날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그 Q3에만 1,800만 개 새로운 멀웨어가 나왔고 심지어 매일매일 한 4,000건 이상의 멀웨어들 그리고 랜섬웨어들이 실제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아카마이 그리고 오늘의 스토리의 그 중요한 부분은 이 멀웨어 감염된 애도 통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남북 대치 상황인데 간첩이 들어와도 북한 간첩이 들어오면 북한에 있는 뭐 공산당이나 노동당 쪽에 그쪽 자기 그 상부랑 통신을 해야 지령을 받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상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보면 이 통신을 할 때 재밌는 점은 DNS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시스코 쪽에서 그 이사님이 와 계시지만 시스코 자료를 보면 91% 이상의 멀웨어가 외부 통신을 할 때 DN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DNS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회사에 두고 뭐 abc.com에 DNS를 내가 서비스하는 게 있지만 로컬 DNS 프락시라고 하는 보통 ISP 집에서도 DNS 사용하시죠. 뭐 저는 좀 그래도 그 2000년 초반부터 인터넷을 써서 168, 166, 63.1이면 뭐 KT 쪽 DNS고 이걸 써서 쓰고 이런 DNS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DNS는 멀웨어도 IP를 세팅을 해놓으면 누군가 그 IP를 차단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IP를 바꾸기 위해서 DNS를 쓰고요.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대부분 IP 위주, 레이어 3, 레이어 4로 필터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레이어 7도 있긴 합니다만 고가이고 대부분이 이제 레이어 3, 4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DNS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DNS를 통해서 기업 데이터 유출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DNS 쿼리에 정보를 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가장 우선순위 높고요.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가 빠져나가는지 실제 패킷을 감청을 해서 보기 때문에 DNS 쿼리 쪽에는 대부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허점들이 있고요. 이 특성을 이용을 해서 멀웨어가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의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DNS 로컬 프락시 서버를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유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멀웨어가 뭐 특별한 것이냐,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사람이 쓰는 것 대신에 어떤 봇처럼 돌아가긴 하지만 얘도 DNS 레졸루션을 통해서 자기가 접속하려는 CNC 서버의 FQDN이죠.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IP 레졸루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 DNS를 통해서 그 요청을 하고 받아오기 때문에 일종의 보면은 이런 멀웨어들은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숙주에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패스를 통해서 인터넷 쪽에 접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을 하는 쪽을 보면 랜섬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그 보시다시피 멀웨어 쪽에 대한 CNC 사이트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핸드폰이라든가 요즘에 BY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 업무에도 많이 사용들 하시죠. 보통 핸드폰은 이제 더 이상 개인 디바이스가 아닌데요. 이 디바이스들도 똑같이 그 산에 들어오면 DNS를 쓰기 때문에 뭐 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멀웨어가 이렇게 DNS를 쓴다는 거에 착안을 좀 해보기 전에 힘드실 테니 잠깐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렌트겐입니다.
1895년에 아주 우연하게 음극전자 실험을 하다가 엑스레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음극관 뒤에 손을 이렇게 지나가 봤더니 뼈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첫 번째로 찍은 그 렌트겐 안에의 손 사진입니다. 인류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인 거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1901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발견이고, 사실 엑스레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찍어보는 게 엑스레이인데, 그거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가시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 그리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지금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이 하나의 예제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뭐 ETP라고 저희가 부르는 제품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 회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트래픽들에 대해서 어떤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www.naver.com으로 가는지 아니면 배드사이트.com으로 가는지, 이거를 이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안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무슨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다 아니면은 SQL 인젝션이다 봐도 잘 모르겠고 로그 봐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DNS에서 어떤 IP로 레졸루션이 됐는지, 그 변환된 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S 넘버라고 하죠. 이게 어떤 네트워크에서 왔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트렌드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하고 있다가 이 DNS 쿼리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드림으로써 이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갑자기 그 예상하지 않았던 트래픽이 어떤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 장표가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장표 중에 가장 복잡한 장표입니다.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DNS 요청하고 응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로컬 DNS 서버라고 하면, 이 로컬 DNS 서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프라에 있는 DHCP로 할당을 하는 그런 기업 내부의 DNS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 ISP에서 받아서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DNS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요청을 처리를 해주고 그 레졸루션을 해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이 ETP라는 솔루션은 저희가 이런 모든 설정들을 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인프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들을 딱 걸어놓고 지금 DHCP에서 바라보고 있던 로컬 DNS 서버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카마이의 ETP가 제공해드리는 게 똑같은 DNS 프락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컬 DNS 프락시랑 똑같아서 글로 들어오면 뭐가 좋아지느냐. 모든 DNS 리퀘스트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카마이에서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웹 시큐리티에서 나왔던 모든 그 DB들, 인사이트들, 그리고 US 사이트들, 그들의 네트워크 정보, 이것을 가지고 이 사이트가 지금 유해한 사이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시성을 갖고 유해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피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이라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DNS, 로컬 DNS 프락시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아카마이는 글로벌하게 그것을 갖췄고요. 또 하나는 유해한 그런 해커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해 트래픽 네트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그리고 실시간적인 업데이트. 지금 이미 아카마이는 이 ETP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 내부의 DNS 솔루션 이외에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웹 시큐리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고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가 기업 내부의 DNS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 모든 것들, 자,
이런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할 때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뭐 하시고 견적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면 보통 한 두세 달은 좋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빨리 해도 한 달 정도는 걸리죠. 근데 이런 모든 설치, 심지어 의사결정까지도 저희가 3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카마이에 있는 ETP라는 게 여러분의 인프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NS 그 로컬 DNS 서버의 주소를 DHCP에서 아카마이 ETP로 바꾸는 순간 나의 모든 DNS 트래픽이 아카마이 ETP를 통해서 가지만 내가 다시 그걸 내 로컬 DNS 프락시로 바꾸는 순간 아카마이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과 적용 그리고 해제가 굉장히 유연하고요. 이런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ETP라는 제품으로 가시성도 확보를 하고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보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실제 뭐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오탐이냐 진탐이냐 그리고 이걸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DNS 같은 경우는 실제 트래픽과 상관없이 DNS 쿼리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통제 쪽도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팔러시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하나는 알러트고요. 일단 이상한 게 있으면 내가 보고 확인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는 거는 디나이를 해버려. 더 이상 이쪽으로 트래픽이 가지 않게 잘라버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아무래도 APT 같은데 일단은 두고 내가 좀 지켜봐야겠어.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어. 그러면 싱크홀이라는 보통 이제 라우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특정 서버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모든 DNS 리퀘스트 가는 걸 그쪽으로 백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리퀘스트가 가는지 다 로그를 남겨놓고 실제 그 기업의 보안팀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공격 시도가 있는지 단순히 그냥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사실은 ETP라는 제품을 제가 딱 집어가지고 오늘 GIT 솔루션스 데이에 들고 온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CDN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도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고요. 도입을 하시려면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ETP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테스트의 범위,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저희가 그 파트너 팀과 그 다음에 GIT 쪽과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프리 트라이얼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들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 트라이얼을 하신다고 해서 굳이 제품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마치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한 장 찍어 보시고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 보실 수 있는 접속 권한을 드려서 정말 내 기업 안에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DNS 트래픽이 나가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GIT 쪽에 문의를 하시건 아카마이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해서 이 ETP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요.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하고요. 지금 밖에 부스,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저희가 지금 열어놓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가 찾아뵙고 아니면 원격으로라도 이 ETP 서비스를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